결혼하거든요. 저는 뱁새입니다. 아 그냥 전세 살까? 돈도 줄게, 집도 줄게. 그냥 여기 있어도 돼. 나 눈물 흘릴 것 같아. 살기 전에 사야 된다. 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저희가 초대석, 세 번째 초대석을 갖다가 모셨는데요. 이 세 번째 초대석, 지금 오늘 모신 분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려 지금 20대 중후반의 나이로 지금 갭 투자에 성공하셨고, 그리고 또한 짠돌이 재테크의 저자로 상당히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분을 모셨어요. 정말 귀한 분을 갖다 모셨고요.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유,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아유, 아니에요. 지금 책을 갖다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짠돌이 책,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 것인가라는 책에서는 목적 지향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아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책을 보통 전개가 되는데, 네. 점프님 책은 어떻게 아껴야 된다가 아니라 왜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는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책을 갖다가 기술하셨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 특히 젊으신 분들에게 상당히 큰 공감을 갖다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았었어요. 제가 완전 욜로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면은 그 이상을 쓰는, 막 카드 할부하고 리볼빙하고 저는 10만 원짜리도 항상 할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 번 것의 이상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현타라고 하죠. 그게 세게 와가지고 예. 좀 어떻게 보면 저의 이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왜 여태까지 내가 소비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을까에 대한 좀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책에 많이 담았습니다. 정말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읽는 분들도 정말 크게 공감이 됐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걸 갖다가 갑자기 마인드의 변화?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맞아요. 그 계기가 어떻게 되었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다 보면은 그런 게 좀 오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진짜 술값에 500을 썼더라고요. 술값만. 그러니까 노는 거 빼고 그냥 술값만. 이게 1년 계산했을 때, 동안 정산을 해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마티즈 중고값 아니냐고. 그럴 바에 차를 뽑으라고 막. 나도 대학교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아반떼 중고값 뭐 그런. 중고값을 거의 예. 이제 알코올로 쓸 만큼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재밌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뭐 놀고 그렇죠. 이런 거 재밌지만 예. 정말 남는 게 없는. 그러니까 뒤돌았을 때 내가 여태까지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정말 26살에 좀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고졸이에요. 대학교를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20살 때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친구들보다 좀 빨리 일을 했으면 대학 졸업장 대신 남아야 되는 건 전 시드머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뭐 경험도 있겠지만. 근데 예. 경험이라고는 알코올 경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돌았을 때 약간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유독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딱 전환된 나이대가 대략. 네, 26. 딱 26 되던 해. 26 딱 찍고. 네네. 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면서 술값을 다 정산을 해보고. 네. 그래 보니까 500만 원 네. 1년에. 한번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본인이 쓰고는 있지만 이게 얼마인지 잘 가늠을 못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뭐 요즘 집값이 막 난리니까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어쨌든 난 저거 못 사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서 살래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명품 소비, 골프 소비 이런 게 엄청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 계산해 보면 지방 갭 투자 정도는 가능할 금액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건 진짜 정말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쯤은 본인이 이 돈을 좀 이렇게 얼만큼 썼는지 계산해 보는 게 저는 좀 충격 먹기에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책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정말 사파도 정말 너무 귀엽게 잘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읽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됐던 점이 우리 모두 뱁새입니다 하고 짬부님께서 그 고정 멘트로 책에 달아주셨던 부분. 사실은 저도
정말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서부터 맞아요. 그때부터 노력이란 걸 해야 되는 필요성을 맞아요. 갖다 느끼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전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막 노는 거 좋아할 때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뭐 부모님이 잘 사는 분들도 있었고 그냥 사업을 해서 잘 사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다 막 이제 명품을 많이 쓰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뭔가 그런 모임에 가면은 특히 여자들은 이렇게 백 뭐 했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모임 같은 데 가서 꼭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귀걸이 뭐 했는지 뭐 반지 못 꼈는지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나도 그런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뱁새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쓰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막 쓰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흙수저 뭐 금수저 이런 말을 쓰고 싶진 않지만 어느 정도 내 상황을 좀 알면 이 소비는 나랑 맞다 아니다를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세대는 뭔가 인스타그램 자랑하기 위해서 그 모임에서 내가 꿀리지 않기 위해서 뭐 결혼식 가기 위해서 사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2030들이. 예. 그래서 평생 쓰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씨드를 모으기 위해서는 나는 아직 뱁새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 도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좀 그 현실적인 거에 맞는 방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해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굉장하세요. 정말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갖다가 가지게 된 게 사실은 30대 초중반? 30대 초중반, 20대 때는 정말 고생 많이 했었고 30대 초중반에서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저도 참 눈물 어린 기억들이 새록새록 돋아나는데요. 정말 빠르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갭 투자를 갖다가 하셨어요, 또? 저는 뭐 갭 투자는 아니고 그냥 실거주. 실거주로? 네네네. 실거주인데 사실 조금 후회돼요. 이게 제가 아포유님을 어떻게 아냐면 사실 이쪽 부동산 이쪽이 되게 좁다면 좁잖아요. 그러니까 찐들만 그런가요? 보면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보고 뭔가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은 진짜 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것만 더 이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포유님을 알게 됐는데 영광이.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 뵙는 게 너무 좀 이 채널에 내가 나와도 되나?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저는 정말 이렇게 전문가 이런 거 진짜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시는 인사이트 조금씩 이렇게 줍줍해가지고 좀 해가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갭 투자하고 월세를 살지 아니면 그냥 실거주로 맞출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갭 투자를 하면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곳에 남편이 투자가 가능한데 실거주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용인이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좀 편하기도 하고 부모님도 용인 사시고 이러니까 그냥 실거주로 하자 했는데 초반에는 이 선택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이게 왜 등기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도 약간 지금 그런 시기예요. 들어간 지 지금 4개월 정도 됐는데 조금 어리니까 공격적으로 갈 걸. 갭투로 갈 걸 차라리 실거주가 아니라. 너무 안전지향적으로 몸테크를 할 걸. 조금 후회되긴 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아포유님 뵙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곧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남자친구랑도 막 내가 가서 많이 여쭤보고 올게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실거주 집에 용인에 사서 거기 직접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고요. 사실은 몸테크라는 과정이라는 것도 사실상 이게 쉬운 과정만은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그리고 지금 남편분 되실 분하고도 이게 맞아야 돼요. 좀 약간 몸으로 고생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는데 사실상 좀 안정적인 삶을 갖다 영위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짬부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로서 성장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차라리 심리적으로 좀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는 좀 편안함이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 내 능력을 더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위안이. 그러면은 좀 처음에 주택을 갖다 이번에 등기를 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부동산의 비읍자도 몰랐고 재테크의 지읒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예. 사실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지금이야 뭐 코인 이런 것 때문에 몇 억 이런 게 되게 우스운 그런 게 됐지만 사실 사회가 우습게 되면 볼 거 안 되는데 네네 안 좀 되는데 약간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억을 모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재테크를 했고 1억이라는 그러니까 억이라는 숫자를 제 통장에서 볼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패배자 마인드로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1억을 모아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1억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이게 모은 돈과 대출,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모은 돈이 많으면 대출을 많이 해주는 줄 알았던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전혀 몰랐어요 이쪽을. 예. 그래서 이제 나는 1억을 모았으니까 은행에서 내 잔고를 보고 1억을 모았으니까 믿을 만한 분이네요. 대출 많이 해드릴게요.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출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심리 상담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대출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출하고 뭐 악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이제 아주 밑으로 막 하향하는 기분. 그러니까 저를 끝없이 누가 끌어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왜냐면 하는 도중에 계속 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계속 뉴스가 나오고 근데 뉴스가 뭐 좋은 뉴스가 나오질 않잖아요. 등기를 갖다 몇 월 달에 치셨죠? 제가 7월 말에 쳤어요. 7월 말이면은 대출 중단 나오기 전인. 네네. 예. 직전 정말 그래서 저는 막차 중에 막차를 탔다고 항상 생각하긴 하는데 예. 아무튼 그래도 정말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많았거든요. 일단 매수를 하고 대출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대출이 약간 문제가 생기고 네, 그러면서 제2금융권까지도 네. 한번 알아보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걱정도 좀 많이 하시고 네 맞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이자도 많이 들어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정말 대출이 정말 힘들었고 네, 대출이 정말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상승장이었다 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집이 이제 몇 주 만에 뭐 몇 천이 오르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매수하시고 그 뒤로도 계속 한동안 쭉 올라갔었잖아요. 네 9월달, 맞아요. 10월달까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많이 돌아다녀서 금매를 좀 잘 잡은 케이스긴 한데 금매를 잘 잡긴 했지만 예. 그 보고 있는 집이 딱 몇 천이 올랐을 때 그때 좀 많이 힘들긴 했죠. 그걸 잘 버텼던 게 스스로한테 너무 고마워요. 과거에 저한테 그거 많이 못 버텼으면 저는 사실 무슨 생각도 했냐면 아마 지금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 되게 공감하실 텐데 그냥 전세 살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 유혹이 정말 많이 와요.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네. 많이 받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솔직히 말해서 청년들 전세 대출은 되게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꽤 좋은 지역에 좋은 컨디션에 전세 살면 이자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세 살까? 이런 생각이 정말 수없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악 물고 버텨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타이밍도 좋았어요. 타이밍이 좋았던 게 5월 달에 하방 압력이 있었고 네네. 6월 달부터 다시 상승해가는 타이밍이니까 계약을 친 것은 등기가 8월이면 계약을 친 것은 네, 막 5월이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야. 전 이것도 몰랐어요. 그러면은 5월 달에 금매 정말 잘 잡으셨고요. 제가 올해 5월 달이면 약간 늦을 수 있다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렸던 게 3, 4, 5월 달이었거든요. 야, 정말 좋은 타이밍 잡으셨었네요. 다행이다. 그리고 그 당시 금매가 아마 다주택자 물량이었겠죠? 네, 맞아요. 이거 사전에 짠 거 아닙니다. 던져야 되는 물건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 던져야 되는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가격 깎기도 좀 용이하고 네네, 맞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말 잘 잡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등기를 하고 저도 지금 많이 느낍니다. 지금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좀 과거에 그랬던 경험이 지금 현재 젊은 분들이 어떻게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 궁금해 했었거든요. 네네. 제가 첫 주택을 매수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서울에 제가 처음 개투자했던 게 신내동의 아파트를 갖다 18평짜리를 갖다 계약하는데 네. 그 당시에 갭이 1,000만 원밖에 안 됐었어요. 와. 18평짜리 집이 그 당시 정확하진 않은데 매매가 7천만 원에 전세가 6천만 원. 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 부모님한테 좀 손을 빌려가지고 결혼할 때 돈 하나도 안 보태주셔도 되니까 여기 일단 투자하게 해달라고. 네네. 야, 그 뒤로 그게 좀
전세가가 점점 올라가니까 네. 전세가 때문에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어. 그런 상황도 경험해보고 네. 그러면서 와, 갭 투자 잘해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저랑은 약간 투자는 좀 다른 방향이었지만 어쨌든 저는 그 덕분에 시드머니가 마련돼가지고 점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너무 그러면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이 집을 살 때부터 저는 2년 뒤에 여기는 전세 둔다로 이제 계획하고 들어갔거든요. 계속 저는 이제 그러니까 서울 입성이 목표예요. 30대 안에. 그래서 이제 2년 뒤 여기 전세 놓거나 아니면은 뭐 매도가 나쁘지 않은 매도하고 이제 뭐 분당, 서울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들어오려고 충분히 하고 오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지금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게 역대급이라고 2030이 다 경기도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쫓겨나가는 그렇죠. 정말 진짜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절대 전 한번 겪었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물건이 온다는 거를 한번 겪었어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런 엄청 이렇게 마인드셋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매몰되면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포기하기 좋은 장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우리 사회에 네네 특히나 아니 계속 저도 그걸 느끼는 게 네. 좀 안주하게 만들려고 네, 하고 네, 맞아요. 도전하는 걸 두렵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기본 뭐 이런 거 돈도 줄게 집도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되게 지양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좀 어쨌든 안주하려는 목소리?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끌어내린다는 게 그냥 여기 있어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한창 이제 집 살려고 할 때 집 안 사도 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거기에 약간 넘어갈 뻔 했지만 어쨌든 끝까지 뭐 아프요님이나 다양한 전문가님들 이제 그 뉴스 영상 같은 거 계속 보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았죠.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이게 근데 이렇게 쓴소리 해주시는 어른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아프요님도 진짜 공감하실 텐데 지금 당장 이 사람한테 그냥 따뜻한 말 해주는 게 훨씬 솔직히 좋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게 뭐 편하죠. 서로 편하고 뭐 그리고 얼굴 그런 붉힐 일 없고. 사람들 훨씬 더 인기도 많이 없고. 네네. 근데 솔직히 제일 필요한 거는 좀 이렇게 후벼 파는 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성장이 있으니까. 나 눈물 흘릴 것 같아. 아니 멘트를 갖다가 다 준비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안주하려고 하고 너는 지금 있는 그대로가 더 소중해라는 말이 사실은 전 가장 불편한 이야기거든요.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은 내가 정우성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전도연으로 태어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닌 한 내 자신의 상품성이란 거는 없다라는 게 기본 전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방송에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모두 뱁새입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공감했거든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괜찮지 않아라고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성장이라는 게 가능한 건데 이걸 갖다가 난 30대 초중반에 깨달은 걸 갖다가 20대 후반에 깨달으셨다는 게 전 너무나도 부럽고요. 야, 그리고 나는 30대 후반쯤에서야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했는데 책 한 권 딱 쓰시고 나 이제 독립할 거야.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고 이런 도전들이 정말 내 자신을 갖다 디벨롭 시키는데 정말 큰 맞아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직장 생활을 돌아가라면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저는 부동산에서 배운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레버리지 할 거냐 레버리지 당할 거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레버리지 당할 거냐. 사실상 이제 회사 살찌워주는 그러니까 회사에게 레버리지 당한 거죠. 제가 나와서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뭔가 나와서 하면은 충분히 더 뻗어나갈 수 있고 기회도 많고 사람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있으면은 회사라는 공장의 어떤 톱니바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몰랐고 근데 이제 부동산 하나 했잖아요. 사실상 저 내 집 마련한 거고 솔직히 이게 투자라고 보기엔 되게 이제 안정 추구형 투자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라고 말하긴 되게 좀 민망하긴 한데 부동산 하나 해보고 딱 느낀 게 내가 부동산 말고 또 레버리지 할 게 뭐 있지를 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집 말고라도 뭐
기업도 있고 기업에 이제 레버리지 하면 그 주식 투자가 되는 거고 또 저한테도 제 시간을 뭔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 하나를 했는데 이야, 마인드 자체가 네, 레버리지라는 게 인생에 딱 들어오니까 예. 진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왠지 나보다 더 앞으로 난 여기다 투자하고 싶다. 가찬이십니다. 야, 진짜 마인드 너무 멋있고요. 사실상 제가 개인적인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저도 짠돌일 때는 엄청나게 짠돌이었습니다. 차도 뭐 보통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은 몰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차 사는 게 제일 돈 아깝고 그렇게 느낄 때도 있었고 하다못해 예전에 몰던 차가 아반떼 13년 차 몰고 가다가 우리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서버렸어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모아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마 그 타이밍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돈이란 것보다 좀 더 소중한 게 있더라. 그게 내 시간. 네. 내 시간이 그 돈보다 내 그 돈을 갖다가 훨씬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 네. 내 시간당 내 가치가 얼마인가라는 걸 갖다 측정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1시간 정도 일하면 난 무조건 1시간 일하면 무조건 최소 10만 원 이상 벌어야 돼. 그런 게 생기고 나면은 1시간에 10만 원 정도 난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1시간을 갖다가 돈을 1, 2만 원 아끼려고 5천 원 아끼려고 그 노력 같은 게 점점 이제 줄어드는 타이밍이 아마 오실 거예요. 그걸 깨달은 타이밍이 오실 텐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상 홈쇼핑하면서 최저가 검색하고 그런 것들. 그냥 좋은 거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좀 아마 삶에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마인드. 제가 지금 계속 감탄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부동산과 관련돼 가지고는 네. 지금 오늘 여러 개 질문을 갖다가 해드렸었는데 지금 마무리 멘트로 해서 네. 지금 20대 같은 나이 분들에게 주택 마련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갖다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눈 떠보니까 다 아파트였고 이렇게 눈 떠보니까 상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락도 경험 못했고 이렇게 뭐 배추밭이 건물이 되는 뭐 이런 것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집이라는 건 그냥 당연히 내가 사는 곳 이게 투자가 되고 이게 자산이라는 생각을 정말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야 좀 깨닫는 거지. 사실 이걸 깨닫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눈 떠올 때부터 난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이게 자산이라는 개념이 진짜 없는 거예요. 저는 좀 항상 제 채널에서도 말하는 게 살기 전에 사야 된다. 그러니까 리브의 의미도 너무 좋지만 일단 그 전에 바이가 먼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주택 마련하다 보면은 그렇게 뭐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말들에 되게 속게 돼요. 막 이렇게 이게 다 투기꾼이라는 어떤 프레임도 씌워지게 되고 근데 이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주택자가 있으니까 월전세가 있다 이렇게 항상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뭔가 억울할 때는 그래 이거 다 투기꾼 때문이야 막 이랬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하루빨리 그 화나는 마인드를 좀 잠재우고 부동산은 자산이다라는 걸 좀 빨리 인식을 해서 좀 그러니까 부동산으로서 레버리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의식주가 먼저잖아요. 그렇죠. 꾸미고 백 메고 어디 모임 가는 것보다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 의식주고 제일 중요한 거 거기서 사는 거. 그래서 항상 내가 살려면 사야 된다 이걸 항상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주변 돌아다닐 때도 그냥 이제 친구랑 뭐 맛집 가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전 항상 이제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 키면서 돌아다니거든요. 예. 오늘도 오면서 반포자이 진짜 크다 이러면서 괜히 한번 마인드 눌러보고 멋져. 괜히 한번 눌러보고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생활화하는 게 있으면 좀 하루빨리 내 집 마련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조금만 다듬어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사는 것이라는 것이 어디에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사는 게 어디에 사느냐. 그런데 그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이야기를 하죠. 주택은 사는 거야. 근데 그 주택이 어떤 주택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는 곳, 그럼 그것이 어디에
라는 포커싱을 갖다 맞춰주시면 되면은 지금 단순하게 주거 시장을 갖다가 주거는 바이가 아니라 그냥 리브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리브가 과연 어떤 상품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증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왜 내가 지금 주택을 사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있고요. 참 이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사실은 주택을 꼭 사야 될 필요는 없어요. 시장이 안정만 돼 있다면은 네네. 뭐 전세도 살고 월세도 네. 살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다주택자들을 너무 억지는 분위기에서 다주택자들이 다 주택을 갖다가 매도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 있고 이 분위기가 더 팽배해 있다면은 점점 더 양질의 주택을 살 수 있는 곳은 줄어들어 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20대, 30대 분들이 이 주택을 매수하는데 조금만 더 그냥 바이, 리브 그 차원에서 한 번만 더 깊게 질문을 해보시면은 지금 왜 주택을 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이요? 너무 예. 많은데. 너무 많은가요? 그럼 제 채널에서 한번 아, 될까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셨으니까 날짜 잡고 네. 제가 한번 감사합니다.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짬부님과 지금 여러 대화를 나눴고요.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사실상 너무 여론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정치인들에게 휘둘리기보다는 지금 그들이 이야기한 거에서 한 발자국만 더 의문을 가져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목표를 갖다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그들의 말대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부분을 한 번 정도 의문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귀한 분 모시고 방송을 진행했고요.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